전해드린 대로 수해 중에 골프 논란을 빚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준표 시장은 수해 골프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 괜한 트집이라면서 반발을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쓸데없이 터집 하나 잡았다고 그래 벌떼처럼 덤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이제 처음에는 무슨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이냐 이러다가 결국 나흘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이제 오늘 열릴 예정인데 윤리위를 의식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진작 사과했으면은 좀 수습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예. 당 윤리위를 직전에 두고 이렇게 사과를 하다 보니까 윤리위 열리니까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그 불필요한 해석까지 지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지금 어제 오늘 정치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잠재적 대선 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조금 그 요번에 사과와 관련한 그런 일련의 논란은 좀 정치적 감이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타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좀 아픈 소리를 하자면 SNS에 글을 올리거나 본인의 의견을 피력할 때는 거의 대선 주자급의 그런 의견 표출을 하면서 요번에 이 호우 피해에 골프 친 것과 관련해서는 대구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 비 오지 않았다, 내지는 뭐 대구시장의 매뉴얼대로 했다. 이럴 땐 또 대구시장으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여론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진작에 사과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죠. 예, 알겠습니다. 진작에 사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었고, 뭐 같은 생각이십니까? 글쎄요, 어제 여기 허리를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낯설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항상 항상 홍준표 시장 하면 할 말 다 하는 워낙 시원하게 얘기해서 홍카콜라라는 그러니까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는데 어제는 그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뭘 잘못했냐, 나 기죽을 사람 아니다. 왜 국민정서법에 의거해서 나를 처벌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당이 이제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럴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과가 정말 진심으로 국민과 대구 시민과 대구의 공직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인가 아니면 당 내부와 용산을 향한 사과인가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사과를 해서 다행이긴 하지만 사과하면서도 어제 발언에 그때 당시 나애가 골프는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었다. 수혜도 얼마 안 났었고 나는 조금 치다 다시 들어갔다. 또 이런 사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당 내부 눈치 보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러면 당의 어떤 조치나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옛날처럼 당당하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 정치 행보를 감안해서 당의 눈치를 볼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재미있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윤리 강령 등을 보면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에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의 기본 자세와는 매우 거리가 있다고 저는. 그리고 당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는 그 이유로 제명 처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국민의 기대에는 상당히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예, 지금 두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좀 싸늘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있을 윤리위원회에서 나올 오늘은 징계 수위가 나오진 않겠지만 자, 윤리위원회에서 좀 강경한 반응이 나올지 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또 대변인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좀 감안하겠다. 그러니까는 그 사실 윤리위의 잣대라는 것도 그 규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마치 또 고무줄처럼 이제 사과했으니까 조금 약해질 수 있다. 또 최고위원들은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골프를 친 거는 잘못했지만 실제로 그 징계를 보면 아주 속전속결로 또 그 처리가 되는 또 측면도 있어요. 아마 홍준표 시장의 마음속으로는 김기현 대표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그 대통령실의 어떤 심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그 복합적으로 작동했다고 혼자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간에 윤리위가 열려진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골프를 쳤다. 당 윤리위라든지 아니면 당의 징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당이라는 게 국민의 정서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 특히 지금 이번 수해는 매년 일어난 그런 반복적인 걸로 지금 그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한 경고 정도로 저는 가벼운 징계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갑자기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사과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징계의 목표라는 게 그냥 경고하고 앞으로 홍준표 대구시장 좀 발언이나 이런 걸 좀 조심하라 그 정도의 효과를 보면 되는 건데 만약 이게 강하게 징계로 나가서 또 홍준표 시장이 반발을 하고 이것이 당내 분란이 되면서 작년부터 있었던 이준석 대표 징계랄지 이런 것을 소환하면서 국민의힘이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것보다는 오늘은 이제 경징계 정도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항상 그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곁에서 국민들의 상식적 수준에서 항상 공직자들의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가 아니라 등산을 갔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이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테니스는 괜찮고 골프는 안 되냐. 그래서 몇 달 전에도 대구시의 공무원들 골프 대회도 나서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 차이라는 게 같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문화라는 게 각 그 나라마다 그 수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전 국민의 대중적인 그런 스포츠라기보다는 어쨌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미지는 국민들한테 각인되어 있어서 약간의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등산이라 하더라도요. 또 주말이라 하더라도 공직자이고 시정을 관장하고 또 대구 경북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대구에 잠깐 비가 안 왔을지 모르지만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골프 치다 비가 와서 그만뒀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등산이라 하더라도 지금 비가 오고 그런 상황에서 등산을 간다는 것도 역시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골프라서 국민정서법에 걸렸다기보다는 그 우중에 피해자가 이제 생기고 또 여러 가지로 관장해야 될 게 많고 또 대구시의 공직자들은 전부 비상 상황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태도도 좀 문제 아닙니까? 내가 다 매뉴얼에 맞춰서 주말에 했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래라는 식의 그런 태도가 당내 문제라기보다는 여론에도 좋지 않게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수해 복구에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입니다.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권 카르텔 해체를 통해서 거기서 재난 지원을 방안을 찾겠다. 이거는 아무 연관성이 없는 얘기인데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제가 좀 발음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야권 카르텔이 아니라 이권 카르텔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좀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자 이야기를 한 거고 또 야권에서는 야당에서는 좀 황당무계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그 비가 다 온 게 아닙니다. 계속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되는 상태이고 예. 그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이미 또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뭐 정부 예산이 됐든 기금이 됐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권 카르텔은 나쁜 겁니다. 더군다나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 뭔가 불법 또는 비법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또 보조금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부가 들여다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장기적인 이슈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합쳐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곡해와 오해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대표가 이게 좀 연관성이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러한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하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여당 내에 대통령과 소통이 가능한 원내대표라든지 대표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 보조금 문제 매우 심각하고 그렇죠. 또 어떤 식으로든 잘못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폐지하는 게 맞지만 지금 재난 대응이라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절박한 단기적인 쟁점이고 이게 또 내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재난의 어떤 연속되는 그런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조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해를 낳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뜻은 좋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뜻은 좋더라도 이게 보조금을 회수해서 수해 복구 재정으로 투입한다는 게 일단 법적으로 가능하느냐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데 수해 복구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그런 지원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다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했고요.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 보조금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막 흥분을 해서 얘기를 하면서 좀 깜짝 놀라기도 했고 좀 국민들께서 좀 어이없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총각이 시급한 상황에서 빨리 수해 복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그 보조금을 환수해서 그 돈으로 복구를 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를 저는 대통령도 그리고 행정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용어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통령은 지금 머릿속에 카르텔이란 단어밖에 없으신가? 왜 수해 복구를 하는데도 카르텔이 생각이 나서 여기에서 흥분을 하는가? 그러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정 운영이 뭔가 법과 제도, 원칙,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그러고 나면 또 국무총리가 또 한 단계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뭐 하고 있느냐 책임져라 하니까 바로 또 총리가 현장에 나가서 또 감찰 이런 거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그런 어떤 징계나 이런 걸로 해결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 수해 자금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들도 너무 어이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원칙과 정도에 맞게 국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 같은 비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단어 선정부터 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권 조직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모두 절박하게 생각하는 이 호우와 관련해서 그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는 예민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사실 이 그동안에 대통령이 발언했던 건폭이라든지 또는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학원 카르텔이라든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개혁적인 그런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재난과 이렇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가지고는 향후에도 그 잘못된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보조금 남용과 관련해 가지고선 분명히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해 이건 전부 순전히 제 개인 생각인데 예. 그 카르텔 할 때 법조 카르텔도 만만치 않은 카르텔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시원한 얘기가 나오면 대통령의 발언에 진정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카르텔은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나름대로 정책 결정 과정을 경유하는 것이 맞고요. 요번에 이 호우와 관련해서는 당장 이제 앞으로 다가올 호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이며 지금 벌어질 것에 대해서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그다음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왜 피해가 나고 왜 제방뚝이 무너지고 지주지천에 이런 문제가 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총괄적인 대책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 기후 변화라든지 집중 호우에 의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방안,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 카르텔과 관련한 불필요한 곡해도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수해 복구 재원을 놓고 이제 추경 편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권에서는 예비비로 이제 충분히 사용한데 왜 또 추경 편성을 하려고 하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약간 바뀐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올 초부터 줄곧 추경 편성을 얘기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 하강 국면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운데 아니 곳간에 뭐가 많으면서도 왜 적극 재정을 안 하느냐. 일관되게 민주당은 추경 편성을 요구했고요. 이번에 수해가 그냥 정말 예비비 얼마 풀어서 이렇게 해결된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사망자나 부상자 그다음에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이런 걸 넘어서 정말 치수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정말 대대적인 어떤 대한민국의 개조 공사랄까요? 이런 걸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이게 시간이 크게 걸릴 것도 아니거든요. 여야가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수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추경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비비로는 안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 재난 대비용으로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2조 8천억 원 정도 된다 그러는데 우선 긴급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긴급 투입을 하는데 비용이 더 부족하거나 그렇다면 이제 추경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정부의 입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정부에서 너무나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하고 추경만 한 게 아니라 또 추경에 추경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정 적자, 국가의 그 재정 적자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수준까지 와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긴축 재정을 하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정부에 박수를 쳐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제 그 재난 위기이고 피해자가 있는 만큼 2조 8천억 원을 신속하게 풀어서 일단 적용을 하되 이것이 부족하면은 다수당인 야당의 지원과 도움을 얻어서 추경도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열되 긴축을 하겠다, 알뜰하게 살림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